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트레이스 발라의 강가에서 라는 책입니다. 네, 바로 그냥 본론처럼 책 제목을 오늘은 소개해드렸죠. 네, 트레이스 발라라는 작가가 글, 그림 모두 썼고요. 그리고 도서출판 산하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강가에서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딱 보고 고른 게 되게 그림이 일단 심상치 않았어요. 약간 되게 세밀하게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그린 느낌이었고, 제가 예전에 또 그림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림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책 제목을 한번 봐봐요. 강가에서라는 제목이 약간 뭘로 쓴 것 같아요? 밧줄 같죠? 밧줄. 네. 이런 느낌. 이게 왜 이런 밧줄로 돼 있을까? 이것도 궁금증을 갖고 봤는데 한번 여러분도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이 책은 일단 트레이스 발라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가예요.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 이분이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가지고 책을 쓰신 거예요. 책의 일단 앞에 이제 안쪽 표지 쪽을 보면 글렌엘그 강에 사는 생명체들과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라고 써 있어요. 글렌엘그 강. 여기가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실제 있는 강이에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지은이의 말에 2012년 여름 나는 친구와 함께 카누를 타고 열흘 동안 글렌엘그 강을 여행했습니다. 이 강은 그램피언 산맥에서 남쪽으로 굽이쳐 흐르다가 빅토리아주를 돌아서 바다로 흘러듭니다. 강 주변에 나무들이 울창해서 캥거루, 왈라비, 에뮤, 포섬, 코알라 등 다양한 동물들과 새들이 살고 있죠. 나는 날마다 여행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나는 자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며 이런 경험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정말 아름다운 별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자연의 세계를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이 분이 카누를 타고 열흘 동안 글렌엘그 강을 여행을 했대요. 상상이 돼요? 보통 우리 캠핑은 많이 하는데 이건 쉽지 않잖아요. 강을, 그것도 강가를 뭐 그냥 이렇게 도보로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카누를 타고, 카누는 노를 저어야 되는 거 아시죠? 카누를 타고 열흘 동안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런 동화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생태 동화책, 생태 그림책 느낌이에요. 안 표지부터 이렇게 막 엄청 많은 그 지역에 사는 동물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그림도 너무 잘 그려요. 네, 뭐 노란꼬리 가시부리, 벌레잡이새, 파란 굴뚝새, 큰 가마우지. 어쨌든 빨리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주인공 10살짜리 남자아이가 나와요. 그 아이는 클랜시라고 해요. 클랜시는 이제 숫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도시에서 태어났고 살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살고 있어요, 도시에서. 그래서 그냥 우리 주변에 보는 우리 아이들 같은 그런 아이예요. 숫자 좋아하고 뭐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TV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엄마는 또 화가고, 그리고 삼촌이 있어요. 외삼촌인 것 같아요. 외삼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같이 사는 건지, 옆에 뭐 근처에서 사는 건지. 근데 뭐 옛날 어릴 때부터 이제 삼촌을 에그 삼촌이라고 부르고, 에그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기 때 이 클랜시라는 아이가 삼촌한테 달걀을 던져서 그때부터 그 달걀이 머리에 붙었나 봐요. 그때부터 그냥 에그 삼촌이 되었다는 그냥 이런 소소한 이야기 1화. 그리고 이제 삼촌이 그래요. 네가 뭐 이 정도 키가 되면 나 삼촌하고 같이 야영을 떠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뭐 게임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뭐 이런 게 익숙한 아이라서 삼촌이 새를 되게 좋아해서 야영을 가자고는 하는데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 삼촌이 이제 나 키 크면 데려간다 그랬는데 지루할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을 해요. 그런데 키가 어느새 에그 삼촌의 가슴 높이까지 오고
이 아이는 삼촌과 함께 캠핑, 야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가면서도 삼촌은 그래요. 클랜시, 우리는 소풍이 아니고 야영하러 가는 거야. 열흘 동안 날마다 다른 곳에서 잘 거야. 그러니까 준비물은 꼭 필요한 것만 챙기도록 해.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도 얘기를 해줘요. 뭐 이렇게 뭐 금지한 물건들에 뭐 장난감, 오디오, 뭐 운동화나 이런 아령 같은 거, 뭐 게임기, 헤드폰 뭐 이런 것들 다 금지해요. 그냥 이렇게 몸만 오라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 자,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 아이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게 좋다고 하는 거지? 땅도 엄청 울퉁불퉁하고 모기는 또 왜 이렇게 많고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계속 차에서 막 첫날에 차에서 막 라디오 주파수 맞추려고 막 애를 쓰고 있고 삼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쿨쿨 잠을 잡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데 이제 힘들고 불편하게 밤을 지새워서 첫날에는 심통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항상 온화하고 되게 편안한 표정의 삼촌은 클랜시한테 뭐 재촉도 하지 않고요. 되게 클랜시의 속도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누에 노를 젓는 것조차 몰라요. 사실 저도 지금 카누를 타라고 하면 노 저을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도 삼촌은 그냥 뭐 너가 졌다가 내가 졌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삼촌이라고 뭐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줘요.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옆에서는 여기서 호버크래프트라고 해요. 엄청 빠른 모터보트 그런 게 슝 지나가면 이제 이 아이는 저렇게 가면 되는데 우린 왜 이렇게 해서 언제 가요?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얼마나 더 가야 해요? 하니까 서두를 건 없잖니. 네가 노를 저으면 더 빨리 가겠지. 아이고 힘들어. 1시간 저으면 얼마나 가요? 글쎄 바람과 물살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네가 열심히 노를 젓는다면 더 멀리 가겠지. 그렇게 여유 있게 느긋하게 이 느림의 미학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갈 때 계속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클랜시가 이제 계속 놀이를 이렇게 쭉 카누를 타고 가다가 자리를 잡고 또 잔교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잔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강가에서 약간 부둣가 같은 거 있죠. 배도 메어놓고 또 수영도 할 때 다이빙도 하고 그리고 수영을 했으면은 거기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잔교라고 하는데 물놀이를 하고 나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올라올 때 사다리 없으면 올라가기 힘든 거 아시죠? 팔 힘이 되게 좋아야 이렇게 해서 몸을 딱 이렇게 올리면서 올라오는데 이 아이는 아직 힘이 안 되고 요령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의 탈출을 비상탈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비상탈출. 삼촌이 잡아당겨 끌어올려주기.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합니다. 잔교에 오르는 과정이죠. 그리고 또 한참 지나다가 2번째 비상탈출, 3번째 비상탈출 막 이렇게 나와요. 점점 2번째는 잔교를 향해서 빠르게 헤엄쳐서 올라가는 걸 삼촌이 시범으로 보여줘요. 그랬는데 자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옆에 그냥 가다가 만난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서 또 삼촌한테 이렇게 끌려 올라가요. 그런 모습 나오고 3번째 미끄덩거리는 진흙을 밟고 나가기. 결국엔 친구들한테 안 돼갖고 부끄러워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옆에 풀숲이랑 진흙 있는 쪽으로 막 첨벙첨벙해서 겨우 올라갑니다. 잔교로 오르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4번째, 5번째 하다가 4번째는 미끄러운 손에 매달리기예요. 옆에 다른 잔교로 갔어요. 내가 있던 잔교로 갔더니 삼촌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잔교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 바로 누워있던 그런 관광객 분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저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얘가 삼촌이랑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서 카누를 타고 막 다니다가 나뭇가지에 식탁보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걸 발견을 해요. 어디서 떠내려온 것 같아. 삼촌이랑 가면서 식탁보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꺼내요.
그리고 이제 여행 중에 만난 그 지역에서 5만 년 동안이나 살고 있는 부족의 어떤 가족을 만나요. 그 가족의 이제 어머니한테 그 밧줄 매는 방법을 배워요. 그 부족의 전통적인 뭐 이런 그 실고기 천으로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기술인데 그거를 잘 배웠다가 그 식탁보를 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요. 그래서 밧줄을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그걸로 잔교의 사다리처럼 이렇게 엮어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장교 오르기 그 물에서의 비상탈출을 자기가 만든 사다리를 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게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는 되게 야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되게 우리가 처음 캠핑할 때 그렇잖아요. 불편하고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싶은데 하다 보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직접 해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기서 그 아이의 그 과정들을 보여주니까 막 기특하기도 하고 되게 뿌듯한 감정이 내가 대리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 더 와, 얘가 뭐야? 얘 못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해냈대. 이렇게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참 아이들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잔교 오르기는 그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거기서 또 이 아이가 너무 신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승리의 춤이 절로 나왔어. 강을 건너던 왈라비를 위해, 폭포 위로 오르던 반짝이는 물고기를 위해, 밤하늘의 은하수 속에 살고 있는 에뮤를 위해, 새로운 나무로 옮겨가는 용감한 코알라를 위해, 긴 세월 동안 이곳에 살아온 군디츠 마라족을 위해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을 생각하며 라고 해요. 이 아이의 생각조차 달라진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강을 여행하면서 자연을 알게 되고 많은 동물들과 그냥 실제로 정말 막 물살을 거슬러 가면서 물을 왜 건너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건너려고 하는 왈라비도 보고 막 뭐 여러 코알라 가족도 보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죠.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해냈다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얘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 삼촌은 계속 봤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짐 정리하다 보니까 삼촌의 소지품에서 밧줄이 나오는 거예요. 삼촌 왜 밧줄 나 안 줬어요? 하니까 네가 뭐라고 했지? 네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라고 했나? 네가 직접 만드는데 재미를 붙인 것 같아서 라고 그냥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밧줄을 주었더라면 승리의 춤을 구경하지 못했겠지? 제가 춤추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몰래 또 본 거죠, 삼촌이. 여기서 보면 삼촌의 역할이 정말 대단해요. 이런 삼촌 나도 갖고 싶다. 우리 삼촌이어도 좋겠고 내 아이의 삼촌이 이런 삼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빠가 아니라서일까요? 아빠로 표현을 했으면 약간 더 현실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정말 자기의 친자식이 아닌 조카잖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런 아빠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이 삼촌이 너무 빠르게 앞서가지 않고 아이의 속도에 묵묵히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조력자, 말 없는 조력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줘서 이 클랜시라는 아이가 자연의 눈을 뜨고 좀 더 한층 성숙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교 이야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 내용을 훌쩍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찝어둔 부분을 보면 아까 그 군디츠 마라족의 가족 거기 어머니에게 끈을 엮는 법을 배우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처음에는 그 모터보트를 부러워했는데 이제 셋째 날쯤 됐을 때는 오늘은 카누 노점에서 처음엔 그렇게 앞으로 안 나가더니 이제 좀 요령이 생겼죠. 오늘은 팔힘이 세진 느낌인걸?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모터보트가 지나가지만 않았어도 왈라비가 강을 헤엄쳐서 다 건넜을 텐데 약간 왈라비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모터보트들이
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잔잔하게 가고 싶고 이 강은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한데 갑자기 윙 하고 모터보트가 세게 확 지나가고 물살이 싹 이렇게 세지면 동물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를 얘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더 빨리 가게 우리 엔진 좀 빌려드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삼촌이 하는 말, 빨리 가지 않는 게 우리 목표랍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저 또 별표 쳐놨잖아요. 너무 이 말에서 또 클래시가 뭘 배웠을까? 너무 좋은 삼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집어둔 거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5째 날 이제 식탁보 걷어내고 나서 그때 이제 조용했대요, 강이. 그때 이제 클래시의 생각. 마치 온 세상이 움직임을 멈춘 듯 했어. 새들도 조용히 침묵했어. 귀를 기울였지만 우리들 숨소리만 들릴 뿐.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고 세상의 일부일 뿐이지만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닷새 만에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노를 젓고 조용히, 낮에는 조용히 자연을 보고 밤에는 별똥별을 보면서 또 왈라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 진짜 한 3, 4일만 있어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보면 진짜 거의 여기서도 그 작가님처럼 열흘 이렇게 오랫동안 10째 날까지 이렇게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삼촌하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막 수영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네, 정말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어린이만을 위한 그림책은 또 아닌 것 같고 일반 그림책에 비해서 분량은 되게 많고요. 분량이 몇 쪽이지? 77, 78, 79, 30, 80, 81, 81페이지까지 있어요. 81페이지까지 있고 중요한 건 안타까운 건 이 책이 지금은 품절입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출판사에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 책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근처 도서관에 가셔서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괜찮은 이야기고요. 약간 생태 그림책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동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번역하실 때도 여기 동물들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쓰셨다고 해요. 막 다 달라요, 동물 울음소리가. 그냥 뭐 삐삐삐삐 이게 아니고 다 뭐라고 돼 있지? 갑자기 찾으면 또 안 나와요.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 생김새, 특징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보면 좋고 여기 표지 왜 여기가 왜 밧줄로 돼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 아이의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 이렇게 밧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강가에서 이 아이는 정말 훌쩍 컸다고 할 수 있겠죠. 자연의 경이로움, 감사함, 신비 이런 것들 다 느꼈을 거고요. 네, 너무 좋은 책이었다. 그리고 저는 아이하고 놀다가 책 읽고 놀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에 클래시라는 아이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완전히 따라 그렸어요. 짠.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여기 내 이름은 클랜시, 내 이름은 누구누구, 우리 아이 이름을 이제 하고 곤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채집통 그려줬고요. 네, 이렇게 아이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책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얼른 후다닥 인사드릴게요. 안녕!